자, 본문을 잘 읽었죠?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연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연표가 왜냐면 연도를 찾기가 쉬웠었잖아요. 그쵸? 한번 연도 여러분들이 연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잘 표시했는지 선생님과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답도 넣어 볼게요. 자, 1876년 보이죠? 그죠? 우리가 날짜까지는 안 써도 됐었지만 연표에 따라서 날짜까지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연도에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죠?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이 배제학당에 입학한 연도를 찾아야 됐거든요. 보면 여기에도 나오지 않고 뒷장으로 넘겨서 여기죠. 1894년 19살이셨을 때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가면 또 연도 숫자가 보이죠? 1906년에 자, 요거였어요. 요거 넣어야 되죠? 네,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렇게 연표를 쉽게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답을 먼저 써놓으면 더 좋고요. 선생님이랑 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주시경 선생님이 왜 한글에 관심을 두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좀 직접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 어렸을 적의 이야기, 이 지금 264, 265쪽 양쪽을 살펴보면서 좀 추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시경 선생님 이 당시에는 한문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한문을 배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렵고 답답한 거죠.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러다가 한글이 이때도 있긴 있었죠. 그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후에 많이 시간이 흘러서거든요. 한글이 있긴 한데 한자를 굳이 아직도 배워야 되는 시기였어요. 자, 답답해서 한글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넘게 배워도 한문은 다 깨치지 못했는데 한문과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가 있었다. 즉 한글이 이렇게 쉽다는 것을 알고 나서 느끼고 나서 이렇게 좀 한글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위에 이야기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선생님께 이 주시경이 한문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좀 꾸짖고, 그죠? 직접 꾸짖으신 건 아니지만 못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보시고 힘도 빠지고 주눅 들고 이랬는데,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새 울음소리가 우리 짹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짹짹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쓰려면 이 짹짹이라고 읽는 한문이 없어요. 그죠? 자, 짹 써야 되는데 짹에 한문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쓴대요. 그렇게 한자로 쓰고 나서 이 말이 짹짹이라고 즉 새 울음소리를 표현한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그냥 이렇게 짹짹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한문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개를 알아야 되는데 한글은 굉장히 쉽다. 그래서 며칠 만에 배울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은 우리말 문법책을 쓴 까닭이었어요. 우리말 문법책. 자, 여기에 나오죠. 자, 주시경 한글을 열심히 연구해서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두루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문법책을 만들었다. 문법책 만든 이유가 되겠고요. 여러분 잘 찾았죠? 그죠?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주보따리라는 주보따리 오신다. 왜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자, 주시경은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옆구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요거 때문에 3번 답은 잘 찾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녔느냐?
왜 이렇게 커다란 보따리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조금 보충하자면 항상 그 안에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 많이 들고 다니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 주시경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 뒤에 나오는 건데요. 주시경은 우리 글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 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앞에서도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무렵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 힘이 없었지요. 즉 한글을 가르쳐서 우리나라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죠? 한글을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물음에 답해 봅시다는 조금 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조금 앞뒤의 말들을 잘 읽어보고 연결해야지 답을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답을 다 아직 답 적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찬찬히 설명 들어보면서 같이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답 어디 있는지는 그 부분 다 찾아줬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글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시경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한글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좀 바르게 잘 써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어요. 자, 마지막 쪽입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한글이 왜 우수한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친구니까 영어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영어로 선생님 글 못 쓰는데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 잘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할게요. 우리말로 한번 한글은 어떤 특성을 가진 문자이고 왜 우수해? 라고 어떤 점에서 우수해?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즉 이건 뭐냐면 우리가 9단원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 종합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어를 만들어 봅시다.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제로 해서 표어라는 것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간단한 짧은 말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불조심에 대해서 아니면 뭐 다른 것에 대해서 표어, 포스터를 만들었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스터에 들어가는 말도 그 말만 뽑으면 표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표어 글도 하나 지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학습을 잘 마치는 게 되거든요.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간판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볼 거거든요. 다음 학습 시간 전까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간판, 가게나 뭐 식당, 뭐 그런 건물들의 간판을 유심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